자, 이어서는 제 14강입니다. 14강은 교재 페이지 200쪽입니다. 200쪽 위에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법에 건축 허가권자가 있다 그러면 주택법은 누가 있을 것인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짓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권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면적에 따라 구분되는 거예요. 면적에 따라서. 첫째,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주택 건설이든 대지 조성이든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 가느냐? 거기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시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시장한테 받으면 됩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번째, 10만 미만일 때는 누구한테 받게 되느냐? 10만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한테 복잡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칙적인 괄호 1, 괄호 2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내가 내줄 거야 하고 등장하는 제3의 인물이 있습니다. 박스 안에 누가 등장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냅둬 내가 내줄 거야 하고 1번, 2번, 3번,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주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을. 한 두 가지 받는다면 1번 시행자가 누굽니까? 거기 국가한국토지택공사다. 두 번째 면적 얼마입니까? 330만 제곱미터 이상, 즉 100만 평 이상. 택지개발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등등 네 가지는 누가 내준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얘기할 거 있습니다. 뭐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괄호 1, 괄호 2가 있죠? 10만 제곱미터 기준해가지고 이상, 미만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온다고 그랬죠? 금방?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주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 공사 다 끝나면 뭐 받는다고 그랬죠? 공사 다 끝나면 사용? 검사를 받는다고 그랬죠? 이때 요거는 누구한테 받게 되냐? 요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으면 돼요. 사용검사를. 반면에 요건 누구한테 받게 되냐? 얘가 사업계획 내준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내준 건 누구한테 사용검사 받느냐? 그대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은 누구고? 원칙은 시장, 군수, 군장이고 예외는 누구?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사업계획 승인을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준 경우입니다. 몇 가지? 네 가지가 거기 박스 안에 들어있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승인은 나중에 하면 되겠는데 뭐냐면 공고비를 냈을 때 우리가 배웠죠? 109, 209 이렇게 공고비를 할 때 따로따로 착공하고 따로따로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됩니다. 따로따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따로따로 착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분할 승인이 되겠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하면 되고 거기 201쪽에 가운데 괄호 2번 표준설계도서 괄호 2번 표준설계도서 승인 누가? 1번 한국토지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표본설계도서 승인은 승인권자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건 그냥 꼭 알아놓으세요. 짬으로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4번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 등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자, 원칙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즉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면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대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러면 괄호 1번만 보면은 그 문장을 들여다보면은 소유권을 몇 퍼센트 확보라는 얘기일까요? 그 내재적으로 들어있는 말은 몇 프로 확보라는 소리가 될까요? 괄호 1번 원칙만, 그 문장만 들여다보면 얼마 확보하라? 소유권 확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얼마 확보라는 얘기일까요? 요 문장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해석할 때 민법 배웠지만 물리해석, 나중에 논리해석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물리해석이냐 문자 그대로 해석이잖아요. 괄호 1번, 얼마 확보라는 뜻입니까? 100%입니다. 100%. 만약에 80%면 80%라고 얘기할 텐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소유권 확보라 그랬잖아요. 100%입니다. 100%. 100% 확보라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그 남녀 간에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80% 사랑해.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합니다. 사랑한다는 의미는 얼마나 사랑한다는 얘기죠? 100% 사랑한다는 얘기죠? 100% 소유권 확보합니다. 근데 100% 소유권 확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특별히 지역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 별 사람 다 있잖아요. 100%라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택법은 그 나갈 구멍을 마련해 놨어요. 그 나갈 구멍이 바로 밑에 박스예요. 예외예요. 보통 이걸로 하는 거예요. 예외로 하는 거예요. 100% 힘드니까 예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넘어와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이거는 100% 안 돼도 괜찮다. 왜 안 돼도 괜찮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건 이따가 보고 2, 3, 4부터 보겠습니다. 202쪽 위에 2번, 3번, 4번 쉬운 부터 얘기합시다. 2번 소유권을 확보 못했는데 대지 사용 권을 확보했다? 이것도 뭔 소리요? 매입은 못했지만 다른 거 뭐 지상권 등등 어떤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임차권 등등 전세권 등등 그 권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소유권 매입은 100% 못했지만은 권을 확보했다. 지어도 된다는 걸 확보했다는 뜻이죠. 근데 권을 확보 몇 프로입니까, 이거? 2번도 100%입니다. 이 권을 확보도 또 힘든 거예요. 권 확보도 힘듭니다. 이거 100%나 마찬가지니까. 별 사람 다 있으니까 주민들 중에. 세 번째, 국가 등 공공기관이 할 때는 굳이 뭐 땅 확보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왜? 믿을만 하니까. 공공기관이 할 때는 굳이 땅 확보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설마 뭐 국가가 짓다가 부도내고 도망갈 일은 없고 남의 땅한테 질 일은 없으니까 안 따지는 것이고. 네 번째, 이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하려고 이제 뭐냐면 동의를 받습니다. 조합은 동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 이때 이제 리모델링에 반대한 친구들이 있어요. 반대한 친구에 대해서 야 우리한테 팔어 이렇게 매도 신고할 수 있어요. 이때는 100% 확보 안 해도 괜찮아요. 리모델링 경우는 리모델링 경우는 굳이 소유권 확보에 대해서 100% 확보 안 해도 괜찮다. 어차피 매도 청구할 거니까. 매도 청구할 거니까. 리모델링 할 때 나 싫어요 한 친구에 대해서 야 너 우리한테 팔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괜찮다. 근데 사실상은 이제 이 건설회사가 소위 등록사업자가 어떤 길을 통해서 하게 되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 201쪽 밑에 봅시다. 보통 이걸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아파트 지을 때죠. 쉽게 얘기해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아파트 지을 때 근데 보통 아파트는 거의 다 지구단위 합니다. 지구단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구단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는 다 지구단위 하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에 포함되는데 이때는 지구단위 계획 할 때는 얼마만 확보하면 된다고요? 80% 이상 권역만 확보해야 된다. 매입 안 해도 괜찮아요.
권원, 허락만 받아도 괜찮다. 80% 이상 권원 확보하면 괜찮다. 그러면 이제 사학기승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 반대한 친구 있죠? 나머지 20% 반대한 친구는 나중에 매도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20%에 대해서 20% 이하에 대해서 너 반대했지? 우리한테 팔어! 이렇게 할 권리를 주거든요. 그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럼 나중에 100%다 확보하게 되겠죠? 그런데 조그만 것이가 더 중요해요. 가로 조그만 것이. 등록사업자하고 조합이 공동으로 할 때 보통은 지역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 건설회사가 같이 하거든요. 그때는 80% 가지고 안 돼요. 얼마를 확보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95% 이상 95% 이상. 더군다나 이것도 권원 확보가 아니에요. 소유권 확보예요. 매입을 해야 돼요. 매입. 소유권 확보예요. 그래서 건설회사하고 등록사업자하고 조합이 같이 공동으로 할 때는 95% 이상 소유권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 대상이 돼야 돼요.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역특조합은 80% 권원 확보가 많다. 여기 도예지에서 할 때는 도시지역에서 할 때는 보통 서울 같은 데 수도권 할 때는 이 95% 이상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된다. 보통 어떤 경우가 많을까요? 95% 이상 소유권 확보가 많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같이 하니까 지역특조합하고 뭐 어느 건설하고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95% 이상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지역주택조합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야금야금 다 집어넣고 다 사고 나머지 아주 지독한 사람 몇 프로 남겨놓는다 여기? 5%. 그죠? 진짜 거부하는 사람. 아주 그야말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사람. 적극론자, 적극반대자 5% 이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갖다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지고 사람 풀어가지고 사실상은 이제 거기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추진할 때 그 사무실이 있어요. 추진의 사무실이면 거기 우리 옛날 같은 보니까 여자분들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다 취지마다 다니면서 사장님 도장 찍고 있어 이렇게 다닌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사람만 빼놓고 지독한 사람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95%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동네에다가 이렇게 이게 뭘 걸어놨을까요? 프랜카드를 걸어요. 뭐라고? 축 95% 확보 이렇게 겁니다. 아주 반대하는 동네. 그러면 누가 이제 이게 위축되느냐? 이 친구들이 골치 아파요,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위축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봅시다. 95% 확보했으니까 사학신 나왔어, 안 나왔어요? 사학신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조합 측에서 칼자루를 딱 쥐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칼자루를 쥐고 누구한테 달려갈까요? 여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너 팔어, 이렇게. 너 팔어. 우리한테 팔어. 그러면 꼼짝없이 이 친구는 팔아야 돼요. 만약에 거부하면 재판 가겠죠? 재판 걸리더라도 팔긴 팔아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8호가 뭐냐? 매도 청구예요. 매도 청구. 어디 나오냐? 넘어봅시다. 8호, 매도 청구. 거기 202조 가운데 괄호 4번이 매도 청구 대상입니다. 매도 청구 괄호 4번. 그래서 지구 단위계 할 때 아까 80% 이상 권원 확보했잖아요. 그죠? 최선도 80% 이상 권원 확보해야지만이 사학신 받죠. 특별히 95% 이상이 더 많죠. 얘기했죠. 그럴 때 사학신 받게 되는데 이때 나머지 친구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박스 봅시다. 1번. 지금처럼 95% 이상 사용권 확보했어요. 소유권 확보하니까 사용권 확보한 거죠. 이때는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여기가 만약에 혹시 이 5%가 갑이 갖고 있다. 갑이 얘기를 난 죽어도 못 팔아. 근데 요거 내가 우리 자손대대로 200년 동안 이거 소유하고 있었거든. 200년 동안 갖고 있던 땅이야. 자손대대로. 나 못 팔아. 이럴 때도 어떡한다? 팔아 하면 꼼짝없이 갑이 팔아야 돼요. 법적으로는 얘가 팔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뺏기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돈은 주겠지만. 가격은 얼마냐?
가격은 소위 이게 알바 끼워놓고 이 값이 알바 끼워놓고 가격을 2배, 3배, 4배, 5배, 6배 불렀거든요. 시가로 이 값이 팔아야 돼요. 그것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가로 이 값은 아무리 오랫동안 갖고 있어도 9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그 주택조합 같은 친구들한테 할 수 없이 팔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돈은 받긴 받지만. 두 번째, 2번은 뭐냐? 95%는 안 됐어요. 80% 이상은 됐어도 95%는 안 됐다. 그런 경우도 있죠. 보통 주택조합이 혼자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럴 때는 공동할 때는 90% 이상 소유권 확보라고 하는데 이때는 80% 이상만 돼도 사각지 나오니까 그럴 때는 나머지 80% 이상이 되니까 20% 이하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겠는데 주의할 것은 몇 년 전부터 갖고 있는 친구한테 못하느냐?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미 갖고 있는 친구한테 매도 청구 못해요. 그러니까 80% 이상 확보해서 매도 청구들한테 이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가 나 이거 12년 갖고 있었어. 그러면 이 친구한테 매도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체 입장에서는 몇 프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속 편할까요? 95% 확보하는 게 가장 속 편해요. 95%. 그 90% 확보하면은 12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무조건 팔아 가면 되니까. 무엇으로 가서? 동그라미 1번에 가가지고 모든 수준을 다 하게 되는 것이고 2번처럼 90%가 못 되면은 10년 이상 갖고 있는 친구는 제외하고 팔아야 돼. 제외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예.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 가냐면, 203조 옆에 사업행위 절차. 그래서 이제 사업승 받으려고 서류 냅니다. 누구한테 제출할까요?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제출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서류를 받은 다음에 며칠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그거 하시면 돼요. 며칠 내? 60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60일 내 통보해 준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4쪽 제일 밑에 중요합니다. 204쪽 제일 밑에 6번 공사 착수입니다. 공사 착수. 자, 우리가 건축허가 받았어요. 몇 년 내에 착수했죠, 보통? 2년. 공장은 3년. 연장 1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죠? 여기 봅시다. 여기는 건축가 대신 뭐 받죠? 사학승 받았죠? 몇 년 내에 착수하래요? 5년. 밑에 5년. 204초 제일 밑에 5년 내에 착수하는 거예요. 5년 내에 착수합니다. 근데 분할 사업계획 승인, 공구별로 할 때, 공구별로 할 때는 좀 달라져요. 공구별로 할 때는 좀 달라져요. 요걸 그림 그려야 돼요. 공구별로 할 때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느냐? 보통 5년 내에 착수해야 돼요. 아파트 지을 때. 근데 109, 209, 309 이럴 때는 착수하는 것이 좀 달라진다. 그림 그리겠습니다. 여기 109, 209, 309가 있습니다. 편의상 이 공구가 있으면 아무 공구나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편의상 이 순서대로 착수한다 봅시다. 109 착수하고 먼저 누가 착수하고 얘가 착수하고 그 다음에 얘가 착수하고 309가 세 번째로 착수한다 봅시다. 따로따로 하는 거니까 착수도 따로따로 하고 나중에 사용사를 따로따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착수하는 놈은 몇 년 내에 착수하느냐? 사업계획 승인받은 다음에 5년 내에 착수하면 돼요. 제일 먼저 하는 놈. 거기 밑에 나오죠? 박스 안에 5년 내. 제일 먼저 착수하는 5년입니다. 5년 내 착수하면 되고 거기 2번의 기억입니다. 제일 밑에 박스 안에 2번의 기억. 최초는 5년 내에 착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9, 309가 문제예요. 요거. 얘는 언제 내에 착수해야 되냐? 요 일부 제일 먼저 한 놈부터 요건 2년 내에 착수하면 돼. 2년 내. 209는. 앞에 착수한 놈부터 2년 내에 착수하면 되는데 요 309가 어떻게 되냐? 309는 209 착수한 놈부터
2년 내에 하느냐, 이것도 2년인데, 아니면 1공구 착수하는 것도 2년이냐,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이건 반드시 앞에, 이건 당연히 앞에 건데, 요거는 2공국 착수한데부터 2년 내에 하느냐, 꼬리 물고, 아니면 제일 먼저 한 놈부터 2년 내냐. 자, 어떤 것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바로 앞에 거다, 아니면 1공국 제일 앞에 놈부터 계산한다. 2년을 계산할 때. 요 2년이, 같은 2년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제일 첫 스타트 한 놈부터 2년 내에 하는 거예요. 얘 앞에 놈 말고, 제일 앞에 있는 차. 그래서 얘가 5년 내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2년 내야 하게 되는데, 제일 앞에 놈부터 계산해서 2년 하면 되요. 그럽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별도로 몇 년 내라고 했죠? 보통 할 때는 5년 낸다고 그랬죠? 금방 얘기했죠? 이건 보통 아파트고, 이건 공구 아파트 아닙니까? 이건 다 통일해서 5년 하니까, 보통 아파트는. 근데 공구별은 5년, 그 다음에 2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연장도 가능해요, 연장. 연장이 1년씩 가능해요, 1년. 연장 1년씩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건축법은 취소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기간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시험 잘 나와요. 여기서는 기간을 안 지키면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기간을 안 지키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아니, 이걸 비교해서 나와요. 근데 어떤 거가 취소해야 되느냐? 5년짜리 안 지킬 때 취소하는 거예요. 2년짜리는 필요 없어요. 여기 5년짜리 안 지킬 때 취소할 수 있고, 여기 5년, 즉 취소할 수 있는 거는 5년짜리 안 지킬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5년짜리 안 지킬 때만 취소할 수 있고, 2년짜리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 내리면 보통 사학sinh 받았다. 몇 년 내에 착수할까요? 5년 내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분할을 할 때는 조금 달라진다. 옆에 가서 연장 205쪽 가운데 가로서 한번 착수한 연장. 금방 제가 몇 년 연장한다고 그랬죠? 1년 연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1년이 그냥 1년이 아니다. 1년이 그냥 1년이 아니다. 거기 1년 범위라는데 발 앞에 무슨 말이 뭐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이게 핵심이에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입니다. 그 뭔 소리냐? 자, 원래 5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1년 연장할 수 있죠? 그 1년이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 공사하려고 그랬더니 그 밑에 골통품이 나왔어요. 그 골통품을 갖다가 신고하고 추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설인데 6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연장할 때 가느냐? 6개월 그건 빼고, 추설인 게 빼놓고, 사유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순수하게 1년 연장한다. 사유가 없어지고 1년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 금방 얘기했죠. 7번입니다. 중요합니다. 취소. 건축법은 취소해야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 일단은 5년짜리 안 지킨 겁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1번. 5년짜리 안 지켰을 때. 사업계획 승인받은 후 기간 내에 공사하지 않았다. 이거는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 지키지 않을 때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3번도 취소할 수 있는데, 2번, 3번 경공매로 땅이 날아갔다. 부도 파산돼가지고 공사 못하겠다. 이럴 때는 2번, 3번도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취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왜 취소 안 할까? 다시 본 보니까 괄호 열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주택 분양 보정이 됐다. 205쪽입니다. 다시 그냥 밑에 조그만 것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주택 분양 보정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 라고 조그만 것이 보이죠? 그거 조그만 것이. 즉 2번, 3번은 분양 보증되면은 취소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분양 보증하는 회사가 인수받으니까. 인수받아가지고 지니까. 그래서 사실상은 이 아파트가 공사하다가 이게 부도나면은
좀 늦어져서 그렇지 재산권을 날리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인수받아서 하니까. 근데 상가나 오피스텔은 달라요. 그건 다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날라버리는 것도 있어요. 재산권이 확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는 거의 다 보장이 돼요. 인수인계 해가지고 또 짓게 되니까. 좀 늦어져서 그렇지. 자, 됐습니다. 쭉 가시고요, 이제. 쭉 가십시다. 208쪽. 208쪽에 뭐가 나오냐면 10번입니다. 208쪽 10번. 다른 법률에 대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다른 법률에 대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들어갑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건축법 생각해 보세요. 건축 허가 등을 받으면 의제가 됐었죠? 예를 들어서 생각나십니까? 사정 결정 받으면 몇 가지가 의제됐죠? 4가지가 의제됐었어요. 개발행위 허가, 뭐 산지 전용, 논지전용 이런 거. 또 건축 허가 등 받으면 20몇 가지가 의제됐었거든요. 거의 20몇 가지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거기 생략해놨지만 25가지가 의제돼요. 거기 5가지에서 딱 생략했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25가지도 받은 걸 봐요. 그냥 25가지를. 그 중에서 5가지만 넣어놨습니다. 거기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받은 걸 본다. 가장 중요한 1번입니다. 1번 보세요. 1번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그럼 뭐 받은 걸 봅니까? 건축허가, 건축신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같은 거 불릴 때 또다시 건축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의제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허가 따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의제된다. 마찬가지로 건축허가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또다시 건축허가 안 받고도 지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그래 의제가 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할 때 건축법은 며칠 내에 의견 줬죠? 그때 기억날지 모르겠네. 건축법은 의제될 때 관계기관에 협의하면 15일 내에 의견을 줬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15일 내에 의견 준 거 찾아봅시다. 건축허가 신고해서 48페이지는 48페이지는 사전결정 의제사항이죠. 48페이지는 아니죠. 48페이지는 사전결정 의제사항이죠. 거기 위에 보면은 사전결정 15일에 의견 주게 돼 있죠. 의제사항. 48쪽 위에 4가지 사전결정할 때 의제되는 건 15일에 행정에 의견 주라 이렇게 돼 있죠. 위에. 마찬가지로 건축허가 신고도 의제사항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도 의제사항인데 어디 나오냐면 51쪽 밑에 51쪽 밑에 보면은 51쪽 밑에 같은 겁니다. 비슷한 겁니다. 건축 허가 등을 받으면 다음에 허가 신고 받은 걸로 본다 나오죠. 51쪽 제일 밑에. 그것이 이제 거의 20가지가 되는데 이때도 며칠 내에 관계기관한테 물어보냐면 52쪽 가면 52쪽 위에 보면 관계 행정기관에 가지고 며칠 내에 의견 주도록 한다? 15일이죠. 15일에 의견 받아가지고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다 15일입니다. 근데 주택법은 사업계획 받으면 의제되려면 관계 행정기관회장이 며칠 의견 주느냐. 다시 209쪽 위에 209쪽 위에 보니까 숫자가 하나 보일 때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숫자가 얼른 보이죠. 며칠 내에 의견 제출한다 되어 있죠. 여기는 20일 여기 20일입니다. 20일 여기 20일 내에 의견 줘야 돼요. 근데 20일 내에 의견을 안 줬어요. 똑같죠.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뭐 한 걸로 본다? 협의가 완료된 걸로 본다. 아까 건축부터 그런 거 규정이 있었죠. 15일에 안 주면 협의된 걸. 여기는 20일에 안 주면 협의가 된 걸로 본다. 여기 20일입니다.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임대택의 건설. 이건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시마 강의 때 하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시마 강의 때 하면 되고. 211쪽 가셔도 되고. 주택의 건설에 있어서는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212쪽.
주택 감리하고 사용검사 중요합니다. 이건 기본강의에서 꼭 해야 됩니다. 212쪽 갑시다. 주택의 감리 사용검사. 감리자는 누가 지정하느냐? 감리자는 누가 지정하냐니까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여기 법좀 보면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까지 잘 검토하면 누가 감리자 정하느냐 하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정합니다. 주택법상 감리자 정은 누가 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한다. 그러면 여쭤봅시다. 건축법상은 누가 감리자 정했을까요? 원칙적으로 건축주였죠? 예외도 있긴 있었죠? 허가권자,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허가권자가 정했잖아요. 원칙은 건축주고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 정하는데 어떨 때 감리자를 정해야 되느냐? 두 가지. 첫째, 사업계획 승인했을 때. 두 번째, 리모델 허가 내줬을 때. 사업계획 승인하여줬을 때하고 리모델 허가 내주면 감리자 정해야 돼요. 누가 감리자 정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근데 리모델 허가는 누가 내준다고 했죠? 거기 보니까 리모델 허가는 시장, 군수, 군장이 허가를 내줘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감리자는 누가 정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 정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사업계획 승인했을 때, 또 하나는 리모델 허가 내줬을 때. 이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 박스 밑에 바로 밑에 박스. 아주 쉬운 문제로 나왔어요. 아주 쉬운 문제로. 몇 세대를 기준해서 이 감리자가 달라지느냐? 이거 몇 세대 기준입니까? 300세대 기준. 300세대 미만과 300세대 이상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300세대 미만은 누가 감리자 될 수 있습니까? A.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고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얘가 300세 미만 감리자 될 수 있어요. 근데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가 옛날 말로 뭐냐? 건축감리 전문회사, 종합감리 전문회사. 옛날 말로 건축감리 전문회사, 종합감리 전문회사입니다. 지금은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로 합니다. 다음 300세 이상일 때는 누구만 되느냐?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만 해요. 그러면 500세대 아파트 지을 때는 누구는 감리를 못할까요?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한 자 못해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요. 옛날 생각합시다. 옛날에는 300세대 미만은 누구를 시킨다고 되냐면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한 자가 하게 되고 300세 이상은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만 하게 되니까 서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작은 거는 누가 먹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한 자 먹게 되고 300세 이상은 누가 먹고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가 먹게 돼 있었는데 법을 개정해가지고 누가 누구 밥것을 뺏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가 개인 건축, 사무소, 개설신고한 자 밥것을 뺏은 거예요. 사실상은. 작은 것도 먹는 거니까. 누가 전문회사에서 감리회사에서 작은 것도 먹는단 말이에요. 30만 할 수 있다고요. 그때 이제 그 입법 취지는 뭐라고 명분을 걸었냐면은 그 입법 제고할 때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감리 기능을 갖다가 강화하고 이러려고 그런 명분 안에서 워낙 감리가 좀 약하니까 그래서 회사가 개입할 수도 감리 거기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도 그러니까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내리면 400세대는 누구는 감리자가 못 된다? 일반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쭉 가시고 214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입니다. 214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입니다. 요거 봐드리겠습니다.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으면 지체 없이 시공자나 사업주한테 위반 사실을 수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내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그 내용을 보고한다. 7일 기억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7일 기억하고 가만히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 싹 보니까 몰래 시공자나 사업주가 철근을 10개 내는데 3개만 넣어놓고 7개는 엿싸먹더란 말이에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시장을 통지하고 그 사실을 철근을 10개 내는데 3개밖에 안 넣습니다. 라고 누구한테 보고 올린다고요? 고자질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고자질한다. 7일 내 요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더 하셔야 돼요. 이때 시공자하고 사업자는 시정통지 받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 시정하고 감자 확인한다. 얼른 이제 10개 넣어야 되겠죠. 철근 10개 내야 되겠죠. 근데 이 뒷거가 재밌어요. 이 경우 감자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서면을 이의 시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며칠 내 결과를 처리를 해신하느냐? 10일. 이게 중요해요. 10일, 열, 10.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게 뭔 소리냐? 분명히 시공자하고 사업자는 말이죠. 분명히 철근을 10개 넣었어요. 설계대로. 10개 넣었는데 이 감리자가 말이죠. 감리자가 착각을 했는지 고의를 했는지 어떤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몰라도 거짓으로 예를 들어서 7개밖에 안 넣었다고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보고 올린 거예요. 그럼 누가 억울해요? 시공자하고 사업자 억울하죠. 그러면 억울하면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억울하다고 이의청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이의청할 수 있어요. 나 분명히 10개 넣습니다. 라고. 그럼 누가 판정 내려주느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며칠 내? 10일 이내에. 10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에 7일, 밑에 10일 시험 문제 나왔고 그 7일과 10일의 의미를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17쪽 올라가도 됩니다. 217쪽 2번 사용검사 등 217쪽 2번 사용검사 등 건축법은 뭐 받는다고 그랬죠? 사용 승인 받죠? 우리 뭐 받죠? 사용검사 받죠? 그러면 사용검사 아까 적어드렸죠? 원칙은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사용검사 받는다.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받는다? 국토교통부장한테 과례를 조그만 것이 국토교통부장한테 받는다. 몇 가지라고 했죠? 국토교통부장관? 4가지라고 그랬죠? 그 4가지가 왜 받는다고 그랬죠?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내줬을 때? 국토교통부장이 내줬을 때는 자기가 사용검사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검사는 누가 내주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내주고 과례를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장이 내줄 때는 자기가 직접 사용검사를 내주게 된다.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공급일 사용검사. 이건 당연하죠. 109, 209, 309 이렇게 따로따로 착공했으니까 완료도 따로따로 되겠죠. 따로따로 사용검사 해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런 건 없고요. 그러면 괄호 3번 사용검사 내용 며칠 내에 해줘야 되냐? 이거 아셔야 돼요.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며칠 내에 해야 된다. 15일. 신청부터 15일 내에 해야 된다. 15일.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 인허가등 의제. 이것도 아셔야 돼요. 사용검사 받으면 아까 25가지 인허가 의제 받은 거 있죠? 그것도 똑같이 끝난 걸로 의제가 돼요. 끝난 걸로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건축가 받은 건 뭐가 의제될까? 이제 끝났으니까. 건축가 받던 건 뭘 받은 걸로 의제된다? 사용 승인 받은 걸로 의제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이때는 역시 또 관계기관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때 끝난 걸 의제되려면 여기서 며칠 여기준대요? 아까 20일이었죠? 여기 며칠이에요? 10일이에요, 10일. 10일 내 의제사항에 대해서 의견 주면 됩니다. 10일입니다. 이거 20일이 아니라 10일이다.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근데 218쪽 올라가서 218쪽 사용검사 신청의 예외. 요거 아셔야 되겠네. 사용검사 신청의 예외.
자, 아파트 공사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신일 아파트가 완료돼서 신일 아파트를 잘 지었습니다. 그러면 뭐 받으러 간다? 다 지었으면 뭐 받는다? 준공검사 받으러 간다? 사용검사 받으러 간다? 사용 승인 받으러 간다? 사용검사 받으러 가야 되겠죠? 누가 누구한테 사용검사 받으러 가느냐? 보통은 사업주체가 누구한테? 사용검사권자한테 보통 받으러 가게 되겠죠? 사용검사권자한테. 주로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시장군수 구청장이 되겠는데, 한테 사용검사 받으러 갑니다. 사용검사 받으러 갑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얘가 못 간대요. 사업체가 건설회사가 안 가는 거예요. 사용검사 받으러 안 가는 거예요. 입주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누가 나서느냐? 거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괄호 1번인 경우고, 괄호 2번인 경우. 못 가는 경우. 괄호 1번은 부도 나가지고, 경제사정으로 부도 났어요. 파산 등. 짓다가 돈이 없어 망해버렸어요. 파산 등. 그러면 아파트가 올라가다 말았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체는 성상에 남아있을까요? 보통 도망가 버릴까요? 사업체는 여기서 중간에 짓다가 도망가 버리죠? 그럼 누가 이어서 연결해서 짓게 되느냐? 거기 두 친구가 나옵니다. 누가 연결하냐니까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시공 보증자나 입주 예정자. 그러니까 인수해서 공사를 끝내는 거예요. 그 입주 예정자는 뭐냐면은 입주 예정자, 이게 분양받자 모임이 있겠죠? 분양받자 모임들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할 거냐, 짓다 말한데. 우리끼리 회의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해가지고 어떻게, 업자 선정해서 하자든가, 이렇게 입주 예정자. 그러니까 시공자 선정을 하겠죠. 시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시공을 보증한 자가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웬만한 건 다 누가 하냐면 시공 보증자가 인수해요. 다, 보증이 다 돼 있으니까. 가지고 이어서 아파트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끝나면 완료한 다음에 뭐 한다? 사용공사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입주 예정자가 구체적으로 뭐로 변하느냐? 입주 예정자가 시행령 가면 뭐로 변하냐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로 변해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로 변합니다.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로 변합니다. 대표회의.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이 입주 예정자가 변신하는데 입주자 대표이다, 입주 예정자 대표이다, 입주 예정자 대표로 변신해요. 입주자 대표가 아니라 입주 예정자 대표. 아직 입주 못했죠. 건물도 완료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입주 예정자 대표가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공사 끝난 다음에 사용공사 받게 됩니다. 요거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입주 예정자 대표 만들면 현장에 그 아파트 현장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10일 이내 10일 이상 공고하고 10일 이내로 구성해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를. 자, 괄호 1번 보겠습니다. 파산 등으로 못 받는다. 동호 1번. 파산 등으로 못 받을 때는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누가부터 등장하냐?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 시행하고 사용공사 받아야 되고, 만약에 시공 보증자도 없거나 시공 보증자가 파산을 했으면 누가 두 번째 나왔죠? 아까 입주 예정자 있죠? 그 입주 예정자가 뭐로 변하냐면 입주 예정자 대표로 변해가지고 시공자 선정해가지고 공사 끝내고 사용공사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주 예정자 대표는 어떻게 만드느냐? 밑에 건축공사 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는 과반수 동의로 10명 이내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 대표를 구성합니다. 10일 이내로. 과반수 동의로.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로. 이렇게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아파트 짓는 거. 그렇게 합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또 하나 있다. 못 받는 경우. 사업체가 왜 못 받냐?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 이유 없이 사업체가 사용사 안 받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제대로 잘 지어놓고 사업체가 사용검사를 받으러 안 가는 거예요. 사용검사가 끝나야지 아파트 입주하는데 누가 답답해요? 보통 이 경우에 이제 장까지 다 들어갔다 봅시다. 왜냐면 거의 끝났으니까. 장까지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체가 받으러 가지는 않는 거예요. 입주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답답하다? 답답한 친구, 새 친구가 나타납니다. 누가 대신 받냐? 거기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긴 또 누가 하나 등장하느냐? 시공자가 등장해요. 시공자. 아니 왜 시공자가 사용검사 받으려고 노력할까요? 사용검사 받아야 자기 시공자 돈 받게 되겠죠? 돈 같은 게 제대로 들어오겠죠? 이게. 그래서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나 시공자가 새로 들어요. 시공자도 사용검사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정당 이유 없이 안 받으면. 그래서 이제 이 사용검사권자가 얘기합니다. 사업체한테 야, 너 정당 이유를 대. 왜 못 받는지 대. 하고 했더니 이 사업체가 며칠 내 의견 내야 되냐? 7일 내. 거기 7일 보입니다. 7일 내 의견을 통지해 줘야 돼요. 왜? 실은 이래서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통지를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사용검사권자가 사용검사 내준다? 시공보증자, 입주예정자, 시공자한테 사용검사를 내주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임시사용 승인. 임시사용 승인은 219조 제일 위에 일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219조 제일 위에 임시사용 승인은 일부 쓰는 거예요. 일부 쓰는 거예요. 주택은 어떻게 임시사용합니까?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대지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될 때 그 구획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시험지에 잘 나오는 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위에 괄호 2번에 동그라미 3번. 사용검사권자는 위 동그라미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는 임시사용 승인 대상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택, 요거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평범한데 많이 나왔어요. 공동택인 경우는 어떻게? 동별로,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다. 요거 동별이 아니라 세대별로도 할 수 있어요.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만 할 수도 있어요. 임사용할 때 공동택 아파트 같은 세대별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세대별로도. 요것이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5번의 사전 방법 미리 이제 그 입주자들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제대로 잘 지었나 안 났나. 그건 나중에 보면 되고. 이건 넘어가서 품질 점검단. 제대로 아파트를 갖다가 제대로 지었나 전문가들이 이제 점검하는 거. 아까는 사전 그거는 5번은 입주자들이 그냥 비전문가가 보는 거고 6번은 품질 점검단 전문가들이 이제 아파트를 제대로 지었다는 사람 갖다가 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돼야만이 사용검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 면제. 이건 굉장히 복잡한 것이고, 이미 2016년도에 지난 내용인데, 아직도 이걸 법을 안 지어놨어요. 2016년도에 이미 끝난 한시법인데, 있는 건데, 이건 나중에 시험할 때 잠깐 다루면 돼요. 시험도 안 지었고. 쉬었다가 우리 이제 222쪽 6번. 주택 건설을 위한 기타 제도. 시험지 잘 나와요, 이거. 잘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잘 나오고 있어요. 점수 따기 딱 좋아요, 이거. 6번. 페이지 222쪽 6번. 주택 건설을 위한 기타 제도. 이건 15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